모두가 원했던 날들은 가고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해도 너의 맘에 길을 줘 슬픈 달빛 너머로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넌 너만의 길을 찾아. 검붉은 달빛에 사라진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금빛에 배지를 단 바보들은 붉은 달의 고통을 몰라. 아무 힘없던 너만이 달빛이 싫어요 힘껏 외쳤지. 세상 모두가 원했던 날들은 가고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해도 난 믿어. 내가 말해준 후 바보할 그 약속. 나 붉은 달빛 너머 너를 만난 행운에 감사해. 또 만날 수 있을까 기쁜 공연장에서. 난 모두가 떠나도 언제나 난 너만은 놓지 않아. 검붉은 달빛에 사라진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금빛에 배지를 단 바보들은 붉은 달의 고통을 몰라. 아무 힘없던 너만이 당당히 외쳤지. 달이 싫어요. 세상 모두가 원했던 날들은 가고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해도 난 믿어. 내가 말해준 후 바보할 그 약속. 나 붉은 달빛 너머 널 만난 행운에 감사해. 또 만날 수 있을까 기쁜 공연장에서. 배지를 단 바보들은 끈빛에 눈멀고도 몰라. 아무 힘없던 너만이 당당히 외쳤지. 내 소원문단에 세상 모두가 원했던 날들은 가고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해도 난 알아. 모두 날 비웃어도 너를 믿을게. 넌 어리지 않아. 널 만난 행운에 감사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쁜 공연장에서. 모두가 원했던 날들은 가고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해도 난 너의 맘에 닿기를 줘 붉은 달을 내리고. 제가 그 2주년 때 제 노래 가사를 따로 모아서 이제 자존가게 노래방을 하신 분이 계셔갖고 그때 아이디어로 제 노래를 가지고 한번 자존가게 해보면 재밌겠다 했는데 진짜 해주셨어요. 두 분께서 어제는 다른 분께서 해줬고 오늘 또 다른 분 계셨는데 이게
제 노래를 다른 가사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제 음악인데 한국어님 감사합니다. 예. 공연 측가 감사합니다. 아, 강아지 소리로 이렇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한국어님. 강아지 소리가 났어요, 방금. 네. 예, 제 음악을 다른 가사로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아, 이런 가사가 저 멜로디랑 어떻게 묻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에게 또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감사해요. 많은 또 영감을 또 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녀석! 그 서울에 말이죠, 여러분들.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얘기를 꺼내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음마 아파트예요. 음마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 뭐랄까 굉장히 그 역설적인 아파트예요. 얘가 나온 지가 벌써 한 4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79년도에 입주했더라고. 강남 그 개발 때 처음 그 생겼던 댄스가도 비비니 화이트님 감사합니다. 소주 한 짝을요? 네, 한 번의 찬조 공연에도 최선을 다하는 비비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컨디션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댄서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소주 한 짝 값보냅니다. 건강한 말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아니 뭐 저희가 아직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음악인으로서 댄스 가수로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안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프로토타입 상태인 거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나아질 텐데 이번 공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 이번 공연에 와서 보시면은 어, 뭐가 바뀌었다. 뭐 더 나아졌다. 더 보완이 됐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종의 이제 저의 그런 그게 이제 방송 저의 컨셉이기도 하고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죠. 하루에 1cm씩만 크자. 근데 그런 식으로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는 과거 공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있었던 저의 공연 때는 물리적이고 체력적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눌러 놓은 거거든요. 안무들을 이렇게 눌러 놔서 최대한 체력을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다. 바뀌었다.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이거 통째로 어떻게 바뀌었구나. 보완이 됐구나.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 제 방송 컨셉이에요. 나아지는 거.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방구석 네티즌의 재미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나는 그걸 우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나아지는 걸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과연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뉴스 들어가죠. 이 서울의 강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은마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은마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은마라는 곳이 왜 그러냐? 얘가
강남의 그 황무지에서 이제 얘가 나오고 뻥 터진 거야. 이 나름대로 강남의 대단지의 시작점이었으니까. 그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여기 파라군이 들어가 있고 뭐 교통편이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최고의 핫플레이스야. 근데 웃긴 게 뭐냐? 얘네가 옛날에 지어서 아주 후져요. 아파트가 배관이 터지고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아주 엄청 불편해. 거기다가 주차 공간도 없어 이제 막. 옛날에 지어서 이제는 완전히 무슨 뭐 웬만한 임대 아파트보다도 더 꾸졌어. 완전히 썩었어. 썩은 아파트야. 근데 30평형이 20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이 20억이야 20억. 거기다 로얄층은 22억이야. 아파트가 그렇게 후줄근한데 그렇게 불편한데 그 아파트의 재개발 이슈, 재개발 이슈에 그 주변의 파라군 지역, 그 주변의 인프라가 무지막지하게 버프를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이거든. 거기를 싸그리다 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은 옛날 아파트들의 특징이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막 풀떼기 심고 놀이터 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아파트 평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재건축을 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럼 평수가 30평대가 막 50평, 60평으로 넓어지고 막 높이도 더 높아져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나왔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터지는 거야. 그냥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로또야. 여기는 무조건 청약하고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예? 무조건 넣어요. 그러면 뭐 그냥 몇 배 트는 거야. 그냥. 최고의 핫플레이스죠. 여기가. 지금 음마가. 근데 이 음마가 그렇게 불편한데 누가 살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다들 음마 아파트 쪽은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집주인은 이제 더 좋은 데 가서 사는 거고 거긴 좀 이제 상징적인 곳이고 일단 투자용이니까 일단 쥐고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올림픽 했었잖아요. 올림픽 때 지었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가? 그쪽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대단지야. 그게 서울에서 제일 큰 대단지였을걸요?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일 큰 대단지였어. 어마어마한 대단지야.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프리미엄이 붙어. 근데 거기도 주차 공간 없어. 뭐 내부가 후졌어. 막 이래가지고 불편해. 그런데 재건축 나면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작살 나 거기도. 지금 음마가 이제 완빠따지. 음마가 음만 79년도니까 막 음마가. 근데 지금 음마를 갖다가 괴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목을 죄었는지 한번 보시죠. 음마의 쇼크. 무슨 말일까요? 무려 328가구가 새로 지어도 아파트를 못 받아. 아주 골 때리는 상황에 왔어요. 이게 지금 그 20억짜리 아파트야 이게. 믿겨집니까? 이거 완전 옛날 아파트인데. 음마 아파트를 집주인이 여기서 새로 재개발을 해도 집을 못 받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무슨 말이냐. 집값을 잡겠다고 락다운을 시켜버렸다. 재건축 단지는 아예 문을 닫아버린 사업장이 되어 버렸다. 이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재건축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집주인이 안 살고 여기 임대 주고 나갔잖아요. 다른 데 살잖아. 안 돼. 여기 전세 주고 나갔잖아. 안 돼. 자격이 없어져. 무조건 2년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왔습니다. 2년 거주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인 게 말이 아니고 합계 기간인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현금만 받고 나가야 된다. 결국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면 로또를 버리는 셈이다. 당연히 여기는 재건축 후에 몸값이 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괴뢰 정부가 이걸 막아버렸어.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재건축 사업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좀 더 시설이 좋은 데로 가고 임대주택으로 놓는 것이죠. 당연히. 그게 바로 유명한 강남구 음마아파트.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가구만 328가구. 이 가구의 집주인들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 70%가 무려 8년 장기 임대다. 그냥 망하는 거야. 예, 재건축 임대주택 등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정부가 음마아파트 집주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럴 거면 그냥 임대라도 내줘라. 그리고 저렇게 유도를 한 거야 원래는. 그래놓고 임대를 놓으라고 유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뒤통수 친 거예요. 임대 줬다고 너희들 자격 없다고 한 거야 지금. 뭐 하여튼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한번 들고 일어날 각이야 지금. 돈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번 내가 볼 땐 들고 일어날 각이야. 자, 외국으로 가보죠. 지금 외국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아주 충격적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위구르 인권법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될 것이다. 자, 위구르 인권법이라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안 나왔지. 이게 지금 제가 그 위구르라는 곳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이 있으면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위구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중국 땅에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요 서쪽 있는 게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이야. 여기 요 끝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몽골과 가깝고 여기 무슨 뭐 카자흐스탄 있고 뭐 몽스탄 있고 뭐 인도와 이렇게 가깝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여기 지역이 이제 그 소수 민족들이 이슬람교가 있는 거야. 이슬람교가. 이슬람교가 있어. 이게 중국 애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갖다가 이제 얘네들을 막 뭐 구속을 하고 뭐 이제 막 이제 조지는 거지만 사실 이제 중국 쪽에는 소수 민족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기괴한 소수 민족들이 많아요. 뭐 모계 사회 소수 민족도 있어. 막 그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거닐고 있어.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어디 땅굴 파서 들어가서 사는 애들도 있고 막 별별 애들이 많아. 근데 지금 위구르 쪽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때렸다 보니까 이제 럼프 형이 거기에 인권법을 때려버린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 때리면은 미국이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아까 보셨던 그쪽의 소수민족 여기에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아예 맞짱을 뜨게 된 거 진짜 이 소수민족 때문에 미국이 건들지 마 한 거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따를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이 신장 위구르 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금, 그 사람들을 이슬람교 사람들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의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하도록 했다. 야, 하여튼 얘네들이 저 이슬람 좀 믿는 소수 민족들을 구금 한 뭐 몇백 명 안 되나 뭐 내가 듣기로는 좀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 얘네들을 구금하고 뭐 가족들끼리 갈라놓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나 봐. 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저쪽 끝에 있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을 유도하는 거죠. 뭡니까 저기 중국의 이쪽 서쪽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계속 독립을 원해.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쪽으로 막 군대를 보내고 뭐 하자니 너무 멀어. 미국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 민족에서 독립운동을 해갖고 막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뭐 몇 명이 어떻게 죽었다 이러면 또 전 세계가 이슈가 돼갖고 중국 새끼들 너희들 왜 이러냐 뭐 이러다 보면은 이러고서는 독립을 시키자 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중국이 쪼개지는 거죠.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가장 안전하게 미국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쪼개버리는 거야. 여러 조각으로. 바로 거기서 지금 중국 쪼개기에 어떤 프로젝트의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북한 소식이네. 북한 드디어 행동에 나섰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이 투입됐습니다. 이건가? 예. 북한군 초소가 이렇게 북한군이 여기 들어갔나 봐요. 예.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민경 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했다.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일부 투입되었다. 민정 경찰 완장을 차도록 했는데,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철수했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하겠다라면서 좀 이렇게 진행된 거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서서히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구도에 이거 멍하니 있다고 그냥 당한다. 예. 북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뭐 하겠어? 우리 군은 오늘 훈련 못하게 막았더라고. 예. 우리 보고 소총 훈련도 못하게 했어 오늘 문재인 새끼가. 북한 앞으로 터질 정의의 복음은 상상을 뛰어넘을까. 연락사무소 폭발은 1차적 행동이 불가하다. 예. 이거 날라간 건가? 이게 날라간 잔재 그건가? 예, 진짜 웃긴다. 북한은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데 이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행동에 불과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거는 절대로 다시 쳐서는 안 돼.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 또 반성 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기만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 불가하다. 지극히 정정당당한 관례 행사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 건물, 우리나라 자산을 폭파시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대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북한의 자산을 폭파시키자는 얘기가 있어. 그게 어딥니까? 그게 민주당과 청와대야. 우리도 그냥 폭파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깔끔하게. 이 북한 새끼들이 우리의 자산을 저렇게 날렸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북한의 자산을 날리자. 이게 민주당사와 청와대를 날리면 되는 거지. 그 광주분들 그 민주화 좋아하시던 광주분들이 그 TNT MBC에 설치했을 것처럼 이렇게 북한 자산에다가 이렇게 좀 설치해갖고 북한 보란 듯이 터트려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 민주화가 될 텐데 말이에요. 예. 신문은 남측이 책임을 북한에게 넘기려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은폐된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헛된 꿈꾸는 자들에게 나른지 단호한 증거의 철추이다. 지금같이 예민한 구면에서 이런 바람직한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이 우리보다 더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걸 한 번이나 생각해보고 설쳐되는 거야.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국어 공부 못한 새끼들 정말.
이렇게 이게 국어 공부 못한 새끼들이 이렇게 길게 써. 그게 짧고 가독성 있게 쓰라고 이 새끼야. 이 국어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수업이 안 돼 있구만 이거 문장력 자체가. 저 지적에 불과하다. 이거 뭐 문장이 벌써 이렇게 길어. 무슨 쌍팔년도 소설도 아니고. 앞으로 더 전나올 여정의 복음은 사태의 진전주의를 놓고 제 나름대로 떠들어내는 자들의 상승을 직접 없는 것 볼 수도 있다. 우리 군대의 자질은 한계를 넘어섰다. 남조선 당국은 신의를 배반한 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대적 캔두기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넘어갔다. 일단은 이제 북한이 이제 서서히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어요. 뭔가 이제 준비를 하고 각도를 재고 터뜨리고 뭐 이런 건데, 예, 뭐 북한 막 여기저기 다 쏩니다. 여기 지금 EU까지 쏘고 있어요.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북한이지 뭐 여기저기 다 쏘는 거야. 이제 미국만 안 건드리고 좀 다 쏘는 거예요. 잠꼬대 같은 소리 말고 나만을 탓해라. 예, 야, 이 새끼 이거, 내가 볼 때 이 북한이 핵을 어디다 숨겼냐면 여기다 숨긴 것 같아 이 새끼. 여기랑 여기 이런 데다가 숨기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핵 분열 일어난 거 아니야 이거? 이 새끼 상태가 지금 이 안에서 핵 분열이 난 것 같아. 이 핵폭탄이 여기서 터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새끼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이거? 핵을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북한이 EU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우리 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리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긴 하고 함부로 이 말을 내뱉는가. 유럽에 대해서 EU의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에 이제는 어지간히 익숙됐지만 판별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우리를 걸고 늘 일감만 생기만 놓치지 않고 악청을 돋궈대고 있는 EU의 행태에 분격하기보다는 안쓰러운 생각만 든다. EU의 대조선 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 걸 요구하는 유럽의 대조선 문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까. 이 마당에 한마디 하고 싶다면 전체 인민을 우롱한 인간 쓰레기들을 엄중 처벌하는 남조선 당국을 되게 신척해야겠다. 신척이 타르고 경계합니다. 또한 EU가 뭔가 유화적으로 태도를 바꿔줄 것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 지난해 말 들어서는 EU에서의 지도부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대조선 아파트에 붙어있고 편선해서 예. 문장이 들어서 읽기가 힘드네. 또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탄핵 전은 좀 그렇고 박근혜 정부 한 초기에서 중간 지점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사이버 전사들과 많이 그 싸웠었어요. 실제로 그런 새끼들이 있었고 뭐 IP도 드러난 적이 있었고 이런 그 북한 찬양하는 글들을 쓴다든지 막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막 까는 그런 댓글들, 적지 않은 그런 댓글 조작들이 북한발에서 많이 시작됐다. 이런 이제 썰이 많았죠. 사이버 전 실제로 그런 존재를 했었고, 근데 그런 새끼들 이제 조지면서 막 이렇게 갖고 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나 개인이요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북한이 다시 사이버 전설을 돌리려고 하나 봅니다. 고삐가 풀리나. 자, 미국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북한 7천 명의 사이버 부대원을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 북한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정예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의 강대강 전면전에 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은 북한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기에 상대국 입장에서 공격 진원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국이나 한국은 그 공격 진원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공격의 형태나 코드, 서버 등을 추적해 북한 소행이라는 걸 밝혀낸 적이 있다.
예, 사이버팀은 염탐, 자금 철취, 보복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예, 뭐 이전에도 뭐 전투기, 드론 등 국방 분야의 기밀 4만 건을 해킹하기도 했었다. 또 작게 5027 자료를 훔치기도 했었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암호화폐를 해킹해 2억 5천만 달러, 3,040억 원을 절취하려 했다고도 알려졌다. 네, 얘네들이 조금 이제 서서히 분탕을 치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구경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적지 않이 그런 북한 새끼들이 이제 와서 깝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단순히 그 김현철만 김현철만 보내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잘라버려야죠. 예, 뭡니까 저기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뭐그 민정 없이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왜냐면 대통령 새끼부터가 이제 사과문을 읊어야 된단 말이죠.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이 부상했습니다. 내 방송을 봤나? 예,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내 말류. 예. 내 말류 하나 내가 한번 만들어야겠구만. 예.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예. 내 말류. 자, 강경화 서운등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상 김현철은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꼬리 자르기죠. 예. 어제 제가 이제 캐치아이 하면서 꼬리 얘기를 했는데, 예, 꼬리 자르기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 모두가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켜서 지금 외교 안보 부처 장관을 다 자르기는 지금 상황상 힘들지만 어쨌든 대안을 살피고 있을 거. 응? 자, 어쨌든 이 전단살포 즈음에 북측에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통일부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면밀한 복귀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여권에서는 김현철, 강경화, 정경두, 정의용, 서훈까지 다 교체 시점에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먼저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고. 먼저 발을 이렇게 얹어야 돼. 발을 이렇게 팍 얹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이거를 딱 이렇게 따먹는 건 아닙니까? 다 잘라야 돼, 이 새끼들. 교체론이 굵어졌으니 지금 완전 막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지양의 대가리가 아파져 온다. 거세지는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 북한의 대남 공세가 강해지면서 문재인 괴뢰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에는 미북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한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경기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정의용, 서훈, 강경화 모두가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섣불리 정 실장과 서훈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기로 제안했다가 역공을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하다.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은 하노이 노딜 사태까지 올라간다. 그때도 이제 나가리가 되면서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가 미국의 격렬한 반발을 샀고 국가안보실이 당시 상황을 오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에선 국가안보실이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움켜쥐고 일부 부처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어서 이런 이제 실기를 했었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나가리를 칠 줄 몰랐던 거죠. 부처 간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외교부와 통일부는 내가 부처가 서로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쥐지는 않는가? 부처에 내장된 불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 쇄신을 인적 쇄신만으로는 변화를 내기 어려울 거란 시각이 있다. 문장 새끼가 빨갱이니까 그렇지 뭐. 이 새끼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파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잘라버려! 잘라라!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우파 진영이 지금 이렇게 행동력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슈를 잘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할까나 그런 집회나 이런 행동력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는 걸 보면은 다 유튜브 슈퍼챗이라든지 유튜브 후원 시스템과 연관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요런 게, 이런 게 나와줬으면 무슨 뉴스에 떴을 것 같은데. 이게 갔어야 돼. 내가 만약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단체의 어떤 결정권자였으면은, 바로 언론사들 몰합시고 서운 뭐 이런 새끼들 책임지라고 막 나와서 사퇴하세요 하고 뭐 사퇴하세요 하면서 이 뭐야 뭐 걔네들 좋아하는 노란 우산을 드는 거지. 사퇴하세요 노란 우산 이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이러면서 완전히 초가식적인 컨셉을 잡고 노란 우산 들면서 사퇴하세요. 사퇴 이를 이렇게 망친 평화를 해친 오적들 막 이래가지고 강경화 뭐 서훈 뭐 김현철 문재인 이래갖고 우리의 평화를 망치고 위기를 만든 남북 위기 오적 막 이래가지고 노란 우산 해갖고 막 그 세비는 거지. 노란 걸 우리가 세벼버리는 거야. 노란 우산 세비고 남북 위기 오적 문재인 김현철 서훈 강경화 막 이래가지고 임종석 막 이래가지고 다 꺼내봐. 그런 거에 그림 만들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너무 아쉽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시작 단계라서 아직 이런 걸 물지를 못하는 거야. 이 떡밥을. 딱 보면 맛있는 떡밥 뉴스에 나올 떡밥인데. 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 헤어샵 다녀왔죠. 몇 년 만에 미용실을 갖고 잔털까지 다 제거했어. 살다 뒷머리 깎았다고 자랑한 건 또 처음이네. 이 지경에도 대북 기조로 고집하는 빨갱이 새끼 문재인.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북한 도발에 인내를 하겠대. 야 이 새끼야. 북한한테다 두고 임마 우리의 전단지나 인내하라고 해라 이 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단지 제도 탓으로 돌려. 정신 나간 새끼. 나 사실 한 근십년 미용실 안 가고 왔거든. 나 근십년 됐어 미용실 안 간 지. 문재인 새끼가 자신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친 새끼야 이거. 평화 도그마에 빠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대래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들든 뭐 더우니까 무슨 노란 얼음물 집회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이 새끼 이거 문재인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었다 이래가지고 이 집회를 해야 돼 이거 하부구제에서 이거 때려야 된다고. 왜 평화를 해친 문재인 책임져라 이러고 나와야 된다고. 문재인은 인내를 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새끼가 남북 평화를 한다는 거는 뭐 그렇다지만 교조주의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죠. 자신만이 옳다는 교조주의에 빠져서 남북관계가 더 꼬여가고 있네. 미친 새끼야 이 새끼. 완전히 정신나간 새끼야 이거. 문재영은 절망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든 희망적으로 보려고 인지부조화에 빠진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만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문재인 새끼가 나사가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 같은 문재양의 정신승리가 3년간의 대북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캬. 문재양의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자, 이제 문재양은 급속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마저도 문재양은 급속한 위기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문재양 새끼가 위기를 못 느끼니까 이 새끼가 더 심하게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호재죠. 그래 그렇게 절망의 끝까지 아프도록 떨어져. 그래 그렇게 계속 꼬라박는 거야. 문재양이 계속 꼬라박는 건데 저런 정신승리하고 저렇게 나사 빠진 채로 계속 저렇게 인지부조에 빠져 살면은 사람이 이제 계속 구렁텅이 떨어지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자,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일까요? 북한 제재와 코로나까지 겹쳐서 평양까지 졸도 직전에 와 있습니다. 대체 북한 상황이 어떻길래? 북한이 이렇게 대남 도발에 나선 배경을 보면은 평양의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이까지 있던 분석이 나온다. 제재 장기와의 코로나까지 겹쳐 내부 동요 불만이 커지자 상황 앞의 책임을 외부에게 돌리고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안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현재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위기가 북한을 덮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안 그래도 북한이 마탱이가고 있는 상황에 우한 폐렴까지 겹쳤다. 평양 시민의 배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북한에서 소는 국가 재산이지만 돼지는 개인 재산이다. 그런데 돼지 열병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는 돼지들을 방역 차원에서 죄다 몰살시키면서 민심이 흔들렸다. 돼지 열병에 코로나까지 맞게 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유재산이 증발한 것도 북한 인민들의 동요를 갖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5%인데 그런데 우한폐렴 때문에 교육이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 경제 숨통이 막히면서 외화, 식량이 바닥나서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간부들에게조차 배급을 못할 정도로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 중국 국경에는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 전원이다.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야, 적자가 그냥 이렇게 늘어났어. 문재인 정부를 보는 것 같아. 북한의 외환 보유액이 오는 2023년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볼 때는요,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조금 좀 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 새끼들아. 너희들 그냥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아프리카 TV, 팝콘 TV, 그다음에 유튜버의 동시 송출 프로그램을 깔아. 그다음에 니들 남매가 나와서 그냥 문재인을 까. 그럼 구독자 100만은 그냥 넘어. 그건 장난 아니게 수금 장난 아니야. 내가 가서 후원해줄게 이 새끼. 가서 여정이 문재인 사진은 불태웠네. 불태웠대요. 완전히 불태웠지요. 그런 소대가리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만담만 해도 너희들만 떼돈이야 임마. 야 임마 그만 마 고깃국 이기서 임마 매일 고깃 구워 먹어 이 자식들아 임마. 이게 바보 같아갖고 막 니들 둘이 나와가지고 임마 만담만 해. 둘이 앉아갖고 막 얘기해. 뭐 아빠 얘기하고 막 우리 아바이 수령님 얘기 좀 해볼까? 우리 김정일 아바이 정말로 여자 많이 밝혀져. 맞아 오빠.
엄마가 몇 명이야? 뭐 그런 얘기 얼마나 좋아 이 새끼들아. 그걸로 막 밥 먹고 살 수 있어? 막 평생 먹고 살 거 이 새끼야? 그 김정은 먹방도 좋겠네. 그냥 잘 처먹고 말이야. 응? 그 김정은 또 이 그 담배빵도 괜찮아요. 내래 우리 필요하네. 이러면 여정이가 할로 오빠 이러고 내래 쟤들이 막 이러고 그걸로 돈 많이 벌 수 있어. 엄마 그거 막 하루 종일 수금하겠다 이 새끼야. 막 바보 같은 놈들 정말 답답하네 정말. 그 내 방송을 봐 엄마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니까 엄마 자식들 정말 바보 같아. 그 가만히 있으면 되냐 임마. 그 임마 시간이 임마 돈이고 임마. 지금 당장 해야지 임마. 그 너 머리 스타일 그거 엄마 그 뭐야 이발사 불러가지고 오늘은 마 내래 남조선 놈들에게 내 머리 스타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다. 모두 따라하도록. 그 이발사가 이렇게 찡찡찡 하는 거야. 이게 김정은 돼지 컷이야. 어떠네? 괜찮네? 알겠냐?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제 잘 나온다면 내래 공약 하나 하겠어.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면 우리 핵시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겠어. 뭐 이런 거 좋잖아. ICBM을 공개하겠어. 야 그러면 이벤트 한다 치고 야 전 세계적으로 1000만도 넘겠다. 1000만도 이 새끼야. 바보 같은 놈이야 이거 아니야 멍청해가지고. 아유 한심한 새끼. 자 유리창만 갈아 끼우면 돼. 이 시국에 아무 말 대잔치 않은 좌빨 새끼. 자 북한이 이렇게 폭발을 시켰는데 이런 상황에 파국으로 치고 닿는 상황에서도 일부 여권 정신 나간 빨갱이 새끼는 도리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빈축을 사고 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이라는 새끼는 김어준 새끼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살려놓았다. 이 뭔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네 이거. 아니 이딴 새끼가 이거 뭐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 노무현 정부가 망하지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야 답답해서 노무현이 살았겠냐 이 새끼야. 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능은 나중에 살릴 수가 있다. 지금은 옆에 유리창 깨진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유리 끼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금가사관과를 재개하자. 야 이 미친 새끼야 북한이 싫대잖아. 말로 북한을 설득하던 게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대결과 냉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 아니라 니들 때문이지. 니들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자 통일부가 예고된 부분이라는 개소리를 냈는가 하면 송영길은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 이제는 유리창 끼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이게 바로 북한 위협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 여당의 인식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현철은 예고된 부분이라고 천하태평한 발언을 하고 더 황당한 발언은 송영길이었다. 우리 국민의 불안감과 국민의 국가 안위는 생각하지 않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일 뿐더러 외통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어느 나라 장관이고 국회의원인가. 이 와중에 김두관이라는 새끼는 평양 서울 두 곳에 연락사무소를 두면 되자. 연락사무소 두 개를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개를 둬버리자. 이번 기회에 협상을 시작해볼 수도. 이거 뭔 바보 같은 소리야 얘네들. 얘는 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확실히 좀 덜 떨어졌어 애들이. 뭔가 애들이 조금 상태가 확실히 안 좋아. 더불어반민주당의 김두관이라는 새끼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개성에 한 개만 둘 게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그냥 두 개를 다 만들어버리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미친 새끼는 이거.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만약에 일본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건물을 부셨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저 새끼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에도 하나 짓고 우리나라도 하나 더 짓자. 이럴 거냐고 지들이. 아니잖아. 이거 완전히 종북이잖아 이거는. 이거 완전 빨갱이 새끼라고 이거는. 족같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종이날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야 북한이 우리말 듣고 왜 비핵화를 해 비용치 같은 새끼들아. 그거는 망상이야 이 새끼들아. 드디어 나왔어. 종이날배의 스피킹 나왔어요. 그 망상이야 망상. 바보 같은 새끼들. 아무리 백날 이렇게 인내라 해라. 이게 뭐 똥 싸는 거 변비도 아니고 뭘 인내야. 이 북한은 박열리가 없어. 뭐 문재인 새끼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실망한 거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인내한다고 해도 북한 태도가 변할 리 없다. 이거 문재인 새끼는 그 지금까지 했던 거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잖아. 이거 뭐 저기 바보 같은 새끼들 정말. 에이 새끼들 무슨 뭐 인내 같은 데야. 이거 뭐 북한이 우리 말만 들을 것 같아. 그 망상이야 그거는. 이거 우리 말 듣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그 뭐 우리는 하도 영향력이 없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멍청한 그 빨갱이 새끼들끼리 장난질하고 멍청한 놈들. 응? 그거는 미국이 알아. 미국이 해결할 문제. 우리가 뭐 문재인 새끼 뭐라도 해. 문재인 그 지하 그래도 못하는 새끼가. 그 문재인이야 대북조지도 많이 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 하니까 이거 상황을 이거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독일이 통일까지 안 해요. 얼마나 그 미국과 이게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했는지를 그 봐야지. 뭐 미국은 빼고 뭐 지가 뭐 원래 뭐 지가 운전한다고 운전 면허도 없는 병신 같은 새끼가 그 새끼가 그 지가 뭘 운전이야. 그냥 뒤에 빠져 있고 그냥 그냥 트렁크나 열다 닫고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지주제 뭐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뉘앙스로 있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한방 통합당에서 영호형 영호성 영호성 하면 누군지 모를 수 있거든. 태영호성 폭파한 건물은 우리 거다. 북한 돈 내놔라. 태영호 배상법 낸다. 좋아. 영호형 잘했어요. 영호형 아주 좋아요. 태영호 입 내 노래에서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유재산 남북공동 연락사무를 북한이 폭파한 것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거 우리의 세금을 북측으로도 받아내야 한다. 당 차원에서 법안 마련 등을 하겠다. 해서 태영호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폭파한 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세금 700억 원이 나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재산을 북한이 고의적으로 파괴 파손했을 때 시효 없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좋아. 일단 던지는 거 좋고 이제 북한이 야만 도는 거지. 왜냐면 저런 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되냐 안 되냐 떠나서 그 여정이라든지 이제 그 정은이 얘네들이 이제 그 탈북자들에 대한 좀 예민성이 있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국내에도 탈북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 북한 그 발바닥 핥아대는 새끼들, 그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 식당에서 배신자네, 어쩌네, 뭐 변절자라고 하던 그 정신 나간 애도 있었고,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그 좀 빨갱이 새끼들이 많은데 이 빨갱이 새끼들의 입장에서 그때 태영호가 딱 액션을 딱 하는 거, 이거 정말 아주 야만거든. 딱 저 뉴스 보자마자 뭐래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꼴값을 떨었을 걸. 예. 그래요. 이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정의연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00만 원, 500만 원. 치매 걸린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뭉칫돈이 나갔다. 어제 봤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았던 보조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걸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뭉칫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고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독특하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봤어요. 며느리가 봤더니 400, 500, 2천만 원씩 돈이 쭉쭉 나갔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돈에 송금 쳐주기는 미디어몽그, 통일뉴스 등 정의원과 관련있는 매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딱 들어봐도 벌써부터 이 찌릉내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찌릉내가 풍기는 매체들한테 돈이 들어갔다. 미디어몽구는 정의원이 운영하는 또 다른 위안벌면 쉼터인 안성쉼터의 직원들과 삼겹살을 꼬먹고 위안부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개인 계좌를 공개한 단체였다. 통일뉴스 조모기자는 윤미향의 4급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통일뉴스 재직 당시에 여러 차례 정대협 정의원 기사를 써왔다. 자, 그래서 통일뉴스 측에게 물어본 거예요. 길할머니 통장에서 송금된 돈을 받았냐는 질의에 조선일보의 취재는 거부한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렸다고. 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자, 정의원 측에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길할머니의 자의에 의한 거냐고 문자 메시지를 문의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정의원 측은 답하지 않고 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의 그 단체들이 불쌍한 할머니들을 어떻게 돈벌이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해 처먹고 지금 팽을 치고 어떻게 버려왔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고 일본 단체가 장례식 열어주고 일본 사람 와서 추모를 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냄새를 맡았어야 했던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 사람들이 감성에 빠지다 보니까 맨날 피해자 중심주의 감성에 빠져갖고 그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용하는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런 더럽고 역겨운 새끼들이 있다는 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례를 제대로 털어서 더 이상 감성파리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누군가의 권력 지향의 수단으로, 누군가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춤이 절로 나온다. 춤이 절로 나와. 예, 음악을 즐겁게 틀자꾸나. 즐거운 음악 나와야지. 유언장 영상에 왜 윤미향이 나왔을까? 길원옥 할머니 보조금 횡령, 유언장 작성 강요에 대한 혐의로 대검의 수사 의뢰. 미향이 너는 안 되겠다, 야. 자,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야. 길할머니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 의뢰가 검찰에 접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최근 언론 호텔 불거진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자, 길할머니의 지원금을 할머니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할 것이고, 길할머니를 기망해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다. 누가 썼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유언장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길할머니 자녀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같은 이상한 육수가 갑자기 육수 덩어리가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한 건 이해할 수가 없다.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윤미향 육수를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제발 잡혀 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또 한마디 하셨네, 종일할배가. 거시면 나 이거 돈 좀 계속 줘야 되니까 더는 가면 여기까지 줘야 되니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거시면 나 이거 좌파새끼들이 그 정치대로가 결탁해서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 아니야? 거시면 나 모금을 그렇게 하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안 돼. 이거 줘야 돼. 이거 에이씨, 정말 이상한 놈들이네 이게. 그 조국 사태랑 윤미향을 보면 시민단체들이 원래 취재 막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잖아. 그 이상한 애로 돈을 왜 이렇게 줘?
운동권 일부 그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정치 권력이란 생태계가 결탁하고 이 순환 생태계가 이렇게 있으고 그 서로 이제 정부끼리 나눠 먹고 그 도와주고 이러면 되겠어? 야야야야. 통합당은 시민단체 국가보조금관리가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그래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뭐 등등등이다라는 건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굉장히 철저한 편이다. 미국은 공개 입찰을 그 계획서를 공개 입찰을 한다. 그래서 할당해주고요. 치열하고 운영 경비로는 쓸 수가 없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활동을 평가하고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게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해버린다. 일본 경우는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과정이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이제 좌빨 새끼들이 어떤 능력 없는 덜 떨어진 586 좌빨 쓰레기 새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동창회 회계 장부만도 못해 이거 이제. 통합당 정의연 성검착법 의혹 집중 공세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할머니 치매 시점부터 돈 빠져나갔다. 윤미향이 직접 해명해라. 성금 수입 지출밖에 모든 얘기는 왜 못 밝히나. 이런 시민단체 모금을 왜 줘야 되는가. 폭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쭉 읽어서 아니 국민 마음이 동창회 회계장부만도 못한가. 간단한 동창회에서도 수입 지출을 밝히는데 말이다. 이러면서 깠다고 합니다. 잘 가라 윤건영. 윤건영 지시로 100원 후에 인턴으로 등록되어 차명 계좌로 540만 원을 받게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 폭로했습니다. god는 촛불 하나, 예, 윤건영 폭로는 김하나. 죄송합니다. 썩은 드립. 미안해. 윤건영 새끼가 차명 계좌로 운영하고 허위 국회 인턴 근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원이 김하나가 아니라 김한이네. 미안. 달려라 한이네. 미안해요. 미안해 누나. 누나 미안해. 나 하나로 봤어. 근데 한이네. 그만 불러야지. 달려라 한이 부르고 싶은데 참을게요. 드립은 한 번만 해야지. 뉴스 하나에 한 번만 해야지. 달려라 한이가 태보 인사들이 이제는 불꽃과 반칙에도 눈 감는 인간들이 돼버렸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허위 인턴 의혹으로 상처받고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거대 여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자, 윤건영의 지시에 따라 법인 통장이 아닌 4명의 별도 계좌를 만들었고 100원 후 인턴으로 허위 등록돼 5개월 동안 500만 원 넘게 받았다. 또 미래연에서 봉사활동한 2년으로 미래연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100원 후 그 의원실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인턴으로 등록돼 있었다. 윤건영도 공범이었다. 윤건영 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악으로 보고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은 작은 실수라고 치부하고 있는 정신병자 새끼들이네 정말. 예.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나면 반성을 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비웃고 만다. 어느 정부에서는 약자에 대해 더 혐오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자들 하나씩 따뜻한 측면이 있다지만 좌빨 새끼들 썩었다 라면서 그 윤건영 새끼도 보내버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녀석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실라 했는데 그 좌빨 새끼들 중에서 말이에요.
고장났나? 어쨌든 이 좌빨 새끼들 중에서 굉장히 그 덜 떨어진 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 이 덜 떨어진 놈이 왜 덜 떨어졌느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사기를 당해. 누군가가 노무현 마누라였나? 사칭을 해가지고 돈 좀 줘 이랬더니 돈을 준 거야. 덜 떨어진 놈이거든. 약간 좀. 그걸 몇 번씩 당해. 이 자식은 정말 사람 좋은 놈인지 덜 떨어진 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놈도 정치하는 걸 보면은 우리 모두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윤장현. 이 인간은 뭐야 대체. 이번에는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 또 돈을 뜯어냈습니다. 헐. 이 인간은 뒤통수 맞는 거를 은근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뒤통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를 뒤통수를 이렇게 맞는 거를 빡! 뒤통수 맞는 걸 이게 좋아하는 새끼 아니야, 이거 은근히? 어? 이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걸 속으로 좋아하는 새끼 아니야, 이거? 약간 마조키스트인가? 윤장현의 조카가 윤장현의 아들이라고 사칭해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위기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속였나봐. 그러겠지. 윤장현한테 또 속았을까? 하여튼 윤장현의 아들이라 소개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냈다. 술집 업주에게. 윤장현한테 받은 게 아니라 술집 업주한테 뜯었네. 그러니까 얘네들 가족이 윤장현은 뒤통수 맞는 전문이고 얘 조카는 뒤통수를 치는 전문이네. 약간 좀 뒤통수와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구만. 재밌는 가족들이네 얘네들. 윤장현은 유독 사칭 사건에 윤장현은 유독 사칭 사건에 자주 연루됐다. 권양숙을 사칭한 인간에게 뒤통수 맞고 4차례 걸쳐 4억 원이나 건넸다. 그는 연민의정으로 빌려줬다지만 대법원에서 1년을 받았다. 또한 윤장현은 조주민한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다. 근데 이제 조카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애였다. 약간 좀 집안 자체가 약간 조금 뒤통수랑 관련이 있네. 자, 이번에도 약간 조금 커다란 내용인 것 같아요. 현직 여당 의원도 있었다. 5년 전 라임 회장님의 필리핀 접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의원과 여권 관계자들이 5년 전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과한테 필리핀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 필리핀에서 3박 4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현재 여당 소속 지역구 A, 비례대표 B, 지난 총선에 낙선한 새끼들까지 여당 관계자들이 이 김 회장이 빌려놓은 필리핀의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머물면서 여행을 했는데 모두가 다 열린 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등도 있었다. 이게 접대를 받았다 이거야 지금. 정치자금 수천만 원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방식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관련 뒤 로비 창구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
A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축하 명목으로 양복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일단은 청와대 고위 인사도 등장한다. 예, 하지만 이 보면은 정관계 인사들이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검찰 고위 간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로비를 했더라. 이 새끼 장난 아니야. 이것도 뭔가 뻥뻥 어떻게 검찰이 좀 쥐구던 언제 터뜨릴지 보는 건지 모르겠네. 예. 반민주당의 반민주 짓거리가 하루 이틀은 아닌데 예, 이제 이런 짓거리까지 하네요. 다른 당에 있었는지 경력을 조사해서 내쫓아라. 보좌관 출신 성분 검증 나선 반민주당. 더불어반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다른 당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출신 보좌진을 속아내기에 나선 거 아니냐. 반민주당이 개별 의회실 보좌진 구성 과정에서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반민주당은 보좌진의 당원 가입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 당원 당규상 보좌진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긴 타당 경력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출신 성분은 검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원 가입 여부를 묻는데 굳이 타당 경력까지 쓰라고 하는지는 의아하다. 이럴 때 인권위원회는 입쳐닫고 있고 이럴 때 여가부도 입쳐닫고 있고 이럴 때 뭐 여권단체도 닥치고 있고 무슨 뭐 저런 거 하면은 왜 저런 거 썼냐 어쩌냐 이렇게 깝치던 새끼들 다 어디 갔어. 통합당 뉴스입니다. 주호영 광주 사찰에 있어 여당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 이거 뭐 슬픈 뉴스구만요. 하청업체한 대하듯 굴욕을 당했다. 지들 맘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건 72년 만이다. 팔다리 다 잘라놓고 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원구성 협상 결렬로 사명한 주호영이 광주에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실망해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여당이 하청업체 다루듯 했다. 받으라면 받고 말라면 말던지 하는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행태에서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오만과 독선으로부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한 통속이 되어 강제 배정을 했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는가. 이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이 급하다 추경이 급하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것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러면서 동시에 전략을 깐 거예요. 전략적 공백을 공유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전열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찰에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칩거를 이해하고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공백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굳이 연락을 취하거나 복귀를 재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핑계 삼아서 시간 끌기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어떻게 가져갈 건데 니들이 그러니까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일단 초선들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원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원내대표께서 집거 중이니까 기다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분위기가 전해졌다. 통합당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통과 안 시켜주고 추경 안 해주고 뭐 냅둬주면은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지들이 아무리 가져간다고 해도 뭐 통과해도 추경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고 북한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급한 건 민주당이라는 거죠. 북한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법사위 제재를 내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 정말 눈물 난다, 눈물 나 정말. 예. 통합당이 이것만 가져오면은 대박스. 그러면 뭐 추경 정도 줘도 돼. 근데 법사위가 가져와야 돼요. 법사위를 무조건.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어차피 통합당이 있으나 마나야. 이걸 가져와야 돼, 이거를. 자, 일단 통합당은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무슨 안보 관련 상임위는 등원해야 되는 거 아니란 개소리 하지만 그건 별개야 이러고 그냥 무조건 다 들어듣겠다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강제로 가져간다래 그럴 수는 없지 뭐 우리 안 해 임마 이러고 그냥 다 들어듣겠다는 거. 일단은 내놓으라는 거. 일단 내놔. 일단 지금 밀리면 안 돼. 일단 저거 다시 나가리 치고 갖고 온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까지 주식으로 이제 돈 좀 벌고 뭐 그러긴 했는데 나는 태양광 말고는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 태양광마저도 뭐 이제까지 번 그 수익을 치면은 큰 손실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추억처럼 이제 쥐고는 있는 건데 저는 꽤 손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에 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종목 그냥 인덱스를 넣으라니까 왜 자꾸 뻘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확실한 방법을 안 가고 자꾸 딴 데 욕심을 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펀드와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 분산 투자하는 게 펀드잖아요. 그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인덱스 주식에 넣으라는 거야. 인덱스 그 펀드는 과거에 증권사를 가야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펀드라는 건 여러 개의 주식을 모아서 분산 투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 뭐 LG 이러면은 무슨 디스플레이주, 뭐 반도체주 이렇게 IT주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삼성에 얼마 5만 원 줘야 되고 하이닉스에 뭐 얼마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합쳐버리면은 10,000원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시켜버리는 게 이제 펀드거든요. 그러면은 위험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예전 같으면 이 펀드를 증권사를 가야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는 주식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주식처럼 만들어서 주식처럼 자기가 집안에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ETF라는 거죠. ETF라는 상품이 있고 거기에 저처럼 그냥 인덱스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이 쉽지 인덱스인데 근데 그 안에는 상위 20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200개의 종목의 주주가 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얼마 비싸지도 않아. 한 주에 6,000원 하나? 한 주에 10,000원 하나? 뭐 그래. 10,000원에서 6,000원밖에 안 해. 인버스는 6,000원이고 저기 코덱스 200은 한 12,000원 하는 11,0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냥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나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거라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낮은가 봐. 여기 주식했다가 뭐 망했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망신을 당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허영만 화백이 주식을 가지고 자기가 만화를 그렸어요. 자기 돈을 실제로 투자하면서 그 과정을 만화를 그렸는데 손실이 많이 나서 만화가 망했습니다. 주식 만화에 도전했던 허영만 25% 손실 내고 연재 중단됐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죠. 전문가 5명의 조언을 받아도 6천만 원을 운영했는데 손실이 이어지자 34개월 만에 중단 결정. 그래요. 직접 주식 투자라면 이를 만원으로 그려온 허연만 화백이 연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가 되겠다는 목적과 달리 손실이 커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자, 웹툰 허영만의 6천만 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나왔는데 허영만은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직접 3천만 원을 운영하는 과정을 만화로 담았다. 증권업계 전문가들과 고수 투자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5명이 허영만에게 투자할 종목과 시점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허영만과 자문단은 자신들의 거둔 수익률을 공개해왔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만화가 인기를 끌자 작년 4월부터 자본금을 6천만 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수익률은 부진했다. 마지막 화에서 밝힌 허화백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였다. 아니 어떻게 25%가 날 수가 있지? 어떻게 25%가 날 수가 있어?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자문들도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61%도 있어. 얘네 뭐야 이거? 마이너스 60%는 전업 투자자래. 왜 저는 쓰잘데기 없는... 아니 그냥 ETF를 해 그냥. 인덱스 투자를 해 그냥. 뭘 걱정을 해 그냥.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아무 고민할 것도 없잖아. 기다렸다가 응 이러고 그냥 넣으면 되잖아. 단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예. 옛날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모 그 과자 업체에서 재미있는 투표를 했어요. 그 네티즌들한테 재미있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슈 좀 돼보려고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 제품을 만들게요 이러면서 하나는 뭐 초콜릿 맛, 하나는 파 맛, 어느 과자를 만들까요? 이랬는데 그 네티즌들이 몰려와가지고 파 맛을 눌러버린 거야. 그 파 맛이 1등을 했어. 그런데 과자 회사가 그게 이제 시리얼 회사인데 시리얼 회사가 파 맛을 만들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뭉개버렸어. 에이 이거 막 뭉개버리고 그냥 다른 맛으로 만드는 거야. 지 의도대로. 그랬더니 막 애들이 반발이 나온 거지. 야, 지들이 원해서 투표하자고 해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너 왜 이런 거야? 막 난리를 쳤어. 기어이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파마첵스가 드디어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16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투표, 16년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 파마첵스가 16년 만에 출시된다. 자, 2004년도에 농심 갤로그에서 자사 시리얼 제품인 첵스 홍보를 위해 열었던 온라인 투표 이벤트에서 재미삼아 넣었던 후보였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거를 업체에서 그냥 무시해버려서 부정선거의 상징으로 소비됐다.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었지. 예. 농심은 늦게 출시해서 미안하다며 16년간 기다려온 첵스의 새로운 맛이 온다고 했다. 예, 팍스가 아니라 파마첵스예요 지금. 파마첵스는 16년간 부정선거를 상징하는 인터넷 밈으로 소비되었다. 농심은 2004년도에 시리얼 홍보를 위해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열었는데 초코맛과 파맛 중에서 경선을 치른 겁니다. 일부러 파맛을 악역으로 그렸는데 초코맛을 유도한 거야. 요렇게 파맛, 초코맛 중에 1번, 2번을 골라주세요 였는데
네티즌들 직구는 네티즌들이 얘를 다 몰표를 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 봐. 얘한테 몰표를 줬어. 하지만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이 같은 소식이 전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파맛에 몰표를 줬고 무려 4만 표 이상 앞섰다. 켈로그 농심은 누리꾼들이 부정투표했다는 명분으로 파맛을 걸러내고 결국에는 이 초코맛이 이긴 것으로 처리한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부정선거란 지적과 함께 매년 파맛 첵스 밈이 만들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파맛 착화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며칠 전에 첵스 부정선거 10주년이었다더라. 2014년도에 요렇게 네티즌들이 이렇게 프리덤 해가지고 그림도 올라오고 옛날 그 투표할 때 이렇게 그 파맛이 이겼던 부정선거 규탄한다. 표정 봐. 이거 완전히 이거 이해찬 아니야 이거? 여기 안경만 끼우면 이거 완전 이해찬이잖아 이거. 이거 김종인 같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15년 독재 끝내자. 아유 재밌다 진짜. 아유. 자 이러면서 한정판으로 지금 파맛이 나왔다. 하여튼 그 업체에서 예전에 장난질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뭐 인터넷 문화라는 게 참 이런지 이렇게 주고받으면 좀 재밌지. 뭔가 재미 요소가 있을 때 사실 진짜 의미가 있고 좀 유의미한 어떤 뭔가를 남기는 거죠.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웃겼는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